안녕하세요. 그 오늘부터 8회 이번 달 말까지 8회 동안 객관식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한테 기본 강의는 다 들으신 분들이죠, 다. 그래서 일단 일정은 8회인데요. 처음 총칙부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 법률은 마지막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칙, 근로기준법, 노조법 위주로 할 거고, 나머지 법, 이제 노원에 들어있는 개별 법률하고 노투에 들어있는 개별 법률은 나머지 다 근기법하고 노조법까지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니까 그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으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볼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중요한 조문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 보실 때는 이제 모든 지문을 다 보셔야 되죠. 모든 지문을 다 보셔야 되는데, 처음 보실 때 내가 이 지문은 언제 나와도 이 지문은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거나 틀린 지문이라는 걸 내가 100% 알 수 있는 지문 같은 건 두 번째, 세 번째 안 보셔도 됩니다. 지문이 나왔는데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체크를 해두세요. 정답과 관계없이 체크를 해두시면은 2회도 갈 때는 이제 그거 위주로 보시는 거고요. 2회도 갈 때 그게 생각이 나면 다시 이제 그건 지우시는 거죠. 3회도 갈 때는 그때도 2회도 갈 때도 이제 잘 판단이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4월 달 같은 2회독, 3회독 가면은 훨씬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는 시간이 문제집을 한번 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훨씬 반복하기가 쉬운 거죠.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비중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경중을 둬서 문제를 푸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는 만약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틀린 지문이 4개잖아요. 정답 빼고. 이 나머지가 왜 틀렸나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틀렸나 알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그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맞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4개는 모르겠는데 한 지문이 내가 100% 알고 있는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라는 거. 그럼 찍고 넘어갈 수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근데 미리 공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최대한 1회독 할 때는 모든 지문을 다 하나하나 다 보셔서 이게 왜 옳은 지문인가, 이게 왜 틀린 지문인가를 확실히 이제 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셔서 범위를 줄이는 거죠. 범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최신 법령을 반영한 기출문제인데 최신 법령을 반영한 것도 있는데 작년에 많이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어요. 반영이 안 됐단 말은 지문에 안 나온 개정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제집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그런 건 몇 개 안 되는 게, 작년에 이제 개정법은 따로 이제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여기서 커버가 안 되면은 그것만 좀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정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판례는 없죠. 판례는 없으니까 법조문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지금 반영이 돼 있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개 정도만 안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도 어느 정도 들으시고 이 문제집 강의까지 딱 들으시면은 더 이상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됩니다. 시험 때까지. 그것만 계속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만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면 거의 문제집 강의 끝나죠? 대부분. 근데 민법은 안 끝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범위를 넓히시면 안 돼요. 딱 지금까지 공부한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법 총론 보겠습니다. 노동법 총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그 29회면은 이제 올해가 31회 시험이에요. 올해가 31회. 그러니까 29회는 2020년에 나온 거죠. 이제 가장 최근 기출 문제가 이제 2021년 30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그랬죠. 이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도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2, 3, 4, 5번은 다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보시면 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ILO 핵심 협약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는 4개 비준하고 4개 비준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나머지 비준하지 않은 거 4개 중에서 3개를 추가로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비준하지 않은 게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ILO 협약 중에서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비준 협약입니다. 비준은 뭐라고 그랬죠? 국회 동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LO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아직 비준을 안 했으니까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2번 틀린 거죠. 그리고 3번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판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틀렸죠. 그러니까 4번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이것도 행정해석이죠.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행정해석하고 같은 용어로 쓰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류의시, 지침, 예규. 그게 행정해석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지류의신이나 지침, 예규 이런 것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죠.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다음 5번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근로계약은 약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을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법원이 아니라고 보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로계약이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출제를 하신 거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1번 지문이 확실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5번은 맞는 지문일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일 수 있어요. 실제 다수설에 따르면은. 근데 이건 이제 1번이 확실하게 100%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2번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취업규칙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단체협약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다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무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지뢰의 신이나 지침 예규는 행정해석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건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이거. 3번 정답이고요. 4번 ILO 백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요력을 갖지 않는다. ILO 백호 협약은 우리나라 비준 협약이죠. 그러니까 노동법의 법원이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다음 5번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밑에 해설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노동관행은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판례에 나와 있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때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거죠. 되는 거죠. 법원이니까. 5번도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3번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문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침, 예규, 행정해석이라고 그랬죠? 노동법의 법원은 아니죠. 1번 맞고요. 2번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 비준한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3번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틀렸죠.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는 거지 그걸 노동법의 법원이라고는 안 합니다. 법원이라고는 안 해요.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는 거지. 4번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맞죠. 5번 노동조합 규약은 일종의 자치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 규약은 다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 노동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이 노동법의 법원 분야죠. 노동법의 법원하고 헌법 32조, 헌법 33조 이겁니다. 그게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4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던 근로자의 해외 연수 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당시 인사규정이 개정돼서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유리한 취업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특별히 뭐 소급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다음 2번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6조 2항 법조문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 변경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죠? 변경을 명할 수 있답니다. 다음 3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령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게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 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정하도록 돼 있어요. 위임받은 사항만 정하거나 또 하나는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의 그 시행령에서는 새로운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시행령보다 상위법이잖아요. 법률이 시행령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은 제정이나 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정이나 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4번 또 나왔죠. 업무 지침이나 예규 등이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음 5번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맞죠? 비준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러니까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얘기는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음에 5번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의감. 1번 노동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 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노동 관행이 노동 관습법이 돼서 법원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게 규범이죠. 그러면 그 규범에 따라서 임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한 몇 년 동안 계속 상여금을 규정이 없는데도 계속 매년 한 200%씩 줬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안 주면은 그 관행을 근거로 거의 이건 노동 관습법이 된 거잖아요. 관행을 근거로 나한테 상여금 100%, 200%를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규범이 됐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2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우리 헌법 6조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LO 협약도 국회 동의, 비준이 동의라고 그랬죠. 국회 동의를 얻으면은 똑같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건 우리 노조법 33조에 나와 있죠. 우리 노조법 33조 1항에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노조법 쪽에서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거. 4번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틀렸죠.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죠.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서 A라는 규정이 있고 B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A는 근로자한테 좀 유리하고 B를 적용을 하면 근로자한테 좀 불리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유리한 A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유리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6번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97조입니다. 이건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무슨 원칙을 인정한 거라고 그랬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그 1번이 97조인데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가 안 되고 효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2번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과 얘기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맞죠?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니까. 3번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한번 그때 정리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노동법의 법원 간의 충돌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이죠. 해결 방법.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해결하죠.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하고 취업규칙하고 예를 들어서 충돌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리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97조와 같이 거기 1번 지문 97조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이걸 반대해서 가면 뭐라고 그랬죠?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가 안 되고 효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유리원칙입니다. 유리원칙. 그러니까 이 유리원칙은 동등한 규범 사이 충돌에선 적용이 안 되고요. 상하이 규범 사이 충돌이 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3번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3번이 틀린 거죠. 이게. 왜 틀렸나 아시겠죠? 이거. 다음 4번.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이건 96조 1항이죠. (96조 1항) 법조문 그대로고요. 다음 5번.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에 7번.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일단 해설 보지 마시고요. 그 박스만 보고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지 않는 게 다수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튼 상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이 박스 안에서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만 일단 골라보면 디귿 근로계약, 시읒 노동부 예규, 이응 노동부 장관 업무 지침 이거죠. 근데 지문을 보니까 디귿, 시읒, 이응은 없어요. 그러면 뭘 찍어야죠? 그러면 시읒, 이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제도 이제 근로계약을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은 만약에 시읒, 이응이 아니고 디귿, 시읒, 이응이 지문에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음 8번. 노동법의 법원을 상위법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그 최고 효력이 가장 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규범 중에서 헌법이죠. 헌법 다음에 법률, 다음에 시행령, 뭐 다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순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4번이죠. 거기 니은이 왜 제일 앞으로 가냐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봐서 제일 앞서는 거고요. 효력이. 그 다음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9번.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의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무효이다. 거기 밑에 해설 보세요. 96조 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1번 맞고요. 2번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 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후에 성립된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단체 협약이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새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지금 노동법의 법원 간의 충돌 해결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할 수 있죠? 과거의 단체 협약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신법 우선 원칙이죠. 신법 우선 원칙.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 사이니까 동등한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그럼 3번 단체 협약이 종전 단체 협약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단체 협약은 기존의 조합원 계획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뒤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단체 협약 쪽에서.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 그 판례 보시면 협약 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리하게 단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거기 나와 있듯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단체 협약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 불리하게 변경에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네,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틀린 겁니다. 이건 그 단체 협약 쪽에 다시 나오는 판례입니다. 단체 협약 쪽에 다시 나오는 판례고요. 그럼 4번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언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거 무슨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 원칙. 근데 선원이 근로기준법보다 선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선원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선원도 근로자입니다. 근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선언법에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또 적용이 돼요. 근로기준법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4번 질문은. 다음에 5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감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재 관련 규정은 배제된다. 사립학교법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죠. 사립학교법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10번 노동법에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기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15조에 우리 근로기준법 15조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지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를 한다. 이건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근기법 97조죠. 97조. 다음에 3번. 3번은 노조법 33조입니다. 노조법 33조 1항은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취업규칙은 강행법령에 반할 수 없다. 취업규칙은 96조 1항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이건 뭐 규정이 없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규칙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할 수가 없는 거죠. 위반할 수가 없다. 정답 5번인데 5번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노동위원회. 그게 노동부 장관이죠. 우리 96조 2항에는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노동부 장관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다음 1번. 다음에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1번.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우리나라는 91년에 ILO에 가입하였다. 이건 맞습니다. 91년에 뭐 해설에 나와 있지만 152번째로 ILO에 가입을 했어요. 다음 니은번.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니은 틀린 거죠? 니은은. 우리나라 그 노사협의회는 1963년도 노조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 노조법에 노사협의회가 규정이 됐어요. 1963년에. 근데 이걸 1980년에 노조법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빼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죠. 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제정. 그리고 이걸 97년? 96년인가 97년인데요. 이게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정식 명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근참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거기 니은번은 80년에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처음이 아니죠. 63년도 노조법에 노사협의회를 규정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니은번이. 니은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디귿번. 2005년에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맞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게 맞아요.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재헌헌법 18조에는 거기 보세요. 해설 보세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니은하고 리을이 틀린 거죠. 니은하고 리을이 왜 틀렸나를 아시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특히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디귿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디귿이 가장 어려운 거였습니다. 이 지문 중에서. 나머지는 ILO 협약 91년에 가입했다는 거, 그리고 니은하고 리을은 다 이제 그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각국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틀렸죠.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지금 위에서 봤지만 재헌헌법 1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1번에 딱 정답이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100%
맞다라고 확신이 들면.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준비하실 때는 다 보셔야 되죠.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2번,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노동 3권을 헌법상으로 최초로 보장을 한 게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죠. 뭐 2, 3, 4, 5번 다 맞는 거죠. 3번, 1935년 와그너법은 노동 3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어요. 와그너법. 와그너법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설 보시면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을 하고 노동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죠. 여기서. 거기 해설 보시면은 노동 3권의 법적 보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3번 지문이 맞다는 얘기죠. 3번 지문이. 그럼 4번,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해설 보시면 1953년도에 노동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노동사법이 그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 이게 노동사법이었어요. 근데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을 해서 지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된 거죠. 3번도 맞는 거죠.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는 맞습니다. 다음 5번 또 나왔죠.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여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노조법에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이건 객관식이 굉장히 자주 나온 겁니다. 이거 이 연역인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게 재헌헌법 1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헌헌법 17조에.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하고 5번 보세요. 근로자의 단결과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재헌헌법 18조입니다. 이것도요. 다음 5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게 근로자 이익 균점 요구권이죠. 근로자 이익 균점 요구권입니다. 이게 우리 재헌헌법에 있다가 1963년도에 삭제가 됐어요. 재헌헌법에 있다.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없습니다. 근데 재헌헌법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이건 우리 지금 현재 현행헌법 32조 1항에 있는 겁니다. 현행헌법 32조 1항에 있어요. 실제 이 3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4번) 문제 4번 보세요.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1번 파견법. 파견법은 뭐 해설 보시면 98년에 돼 있고요. 다음에 리을번 교원노조법이죠. 교원노조법은 2006년입니다. 2006년.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은 기간제법. 기간제법이 2006년입니다. 기간제법이 2006년이고요. 그리고 그 교원노조법 지금 말씀 잘못 드린 거예요. 교원노조법은 1999년이에요. 1999년.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은 아까 2005년이라고 그랬죠. 2005년. 정답은 1번이죠. 이거 1번.
이것도 아마 거의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찍어서 맞춘 수험생분들도 거의 찍어서 맞추셨을 거예요. 이거 거의. 다음 5번 우리나라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기법, 노조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맞죠? 노동사법 1953년 제정 맞습니다. 1번 2번 부당 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 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구제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원상회복주의예요. 구제주의가. 근데 우리 그 법에 따르면은 1953년에는 처벌주의였어요. 그리고 63년에 원상회복주의. 그리고 86년에 이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거죠. 86년 이후에는 계속 병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번은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병행하고 있다. 여기가 틀린 거죠. 여기가. 그럼 3번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 노동행위로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노조법이 그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던 적이 있죠. 그게 몇 년이죠? 1953년도 노조법.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1953년도 노조법인데 근로자 측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니까. 이 근로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이유가 미국에서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이 제정이 됐었죠. 태프트-하틀리법에서 근로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가까운 1953년에 노동사법을 제정을 하면서 노조법에서 근로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거기서 틀린 게 뭐냐면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이게 틀린 거죠. 와그너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 인정을 했어요. 와그너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 인정했습니다. 거기 앞에 보세요. 앞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2번 문제 3번 해설 보세요. 지문에 3번 해설 보시면 미국 와그너법 클로우드 잡 인정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 신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근로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안 했어요. 1947년도 태프트-하틀리법에서 근로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1953년도 노조법에서 근로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었죠. 근데 그걸 63년에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63년 이후에는 우리 노조법에도 근로자 측 부당 노동행위가 없는 거죠. 지금은. 다음에 필수유지 업무 협정제도는 2010년도 노조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필수유지 업무가 뭐죠?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필수 공익사업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이게 필수유지 업무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필수유지 업무는 필수 공익사업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입니다. 근데 이 필수 유지 업무를 우리 노조법에 신설한 게 2006년제예요. 2006년. 4번도 틀린 거죠. 2010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5번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80년이 아니고 1997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근데 199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었는데 계속 적용이 유예됐죠. 2010년도까지 적용이 유예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전임자한테 급여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노동법의 연역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죠.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1, 2, 3번 지문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953년도에 노동사법이 제정되고 그 노동사법이 뭔가다라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은 나머지 지문을 몰라도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5번, 1번을.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6번. 우리나라 노동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노동조합법이 처음 제정된 건 53년이다. 맞죠? 노동사법 제정. 1번 맞고요. 그리고 과거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로 강제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해설 보세요. 해설 2번 보시면 1963년도에는 산별노조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제를 한 거죠. 산별노조만 만들게. 그리고 80년에는 기업별 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기업별 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자유설립주의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유설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87년도부터는 뭐 기업별 노조도 만들 수 있고 산별 노조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다음 3번. 경영상 이해한 해고는 97년에 근로기준법에 도입됐다. 맞습니다. 정리해고는 1997년에 도입됐어요. 물론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가 도입되기 전에도 판례에서는 인정이 됐어요. 판례에서는 인정이 됐었어요. 또 나왔죠. 4번 보세요. 노사협의회 제도는 1980년에 처음 도입됐다. 아니죠. 63년도에 노조법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노조법에. 다음 5번. 91년에 ILO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되었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다음 7번. 우리나라 노동관계 법 중에서 그 연원상 미국 제도를 계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 제도, 노동쟁의 제도, 노동위원회 제도, 긴급조정 제도는 다 와그너법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단체협약제도는 독일에서 독일법을 개수를 한 겁니다. 독일법을. 미국 제도를 개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독일의 단체협약법이라는 데에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을 했었는데 단체협약에 대해서 단체협약은 독일법을 개수한 내용입니다. 거기 해설해 보시면 미국 와그너법에 노동위원회 신설이 있잖아요. 노동위원회 신설이 있는데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부당 노동행위 제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하잖아요. 그렇죠? 노동쟁의 조정도 노동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노동위원회 제도, 그리고 긴급조정도 이제 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하잖아요. 긴급조정도 당연히 중노위에서 하잖아요. 긴급조정을. 그러니까 다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이제 미국 제도를 개수한 거고요. 아니 독일 제도를 개수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노동기구 협약이 아닌 것은 밑에 해설 보세요. 최근에 핵심 협약 8개 중에서 3개를 추가로 비준을 해서 지금은 미 핵심 협약 8개 중에서 미 비준 협약이 105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비준 협약 8개는 7개는 눈에 익혀 두시면 돼요. 거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2번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그리고 근로감독 협약, 이런 것들은 핵심 협약에 안 들어갑니다. 핵심 협약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여기 미비준 협약 하나하고 이제 비준 협약 7개 정도만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9번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동일 가치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다 비준했습니다. 이건 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0번 ILO 필라델피아 선언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944년 26개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하죠. 그 내용이 4가지입니다. 4가지.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4가지. 일 번 지문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맞죠? 2번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해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맞고요. 3번 일부 계층 빈곤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맞고요. 5번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의해서 빈곤 극복을 이루어야 된다. 4번 지문 보세요. 비정규 근로 형태는 철폐되어야 된다. 1940년대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기 ILO 필라델피아 선언 해설에 나와 있는 4번째 선언 내용이 이제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 5번 지문하고 그 4번째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11번 ILO에 관한 협약을 옳지 않은 것은? ILO는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국제연맹 산하단체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국제연맹 산하단체인데 지금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죠. 전문기구. 그러니까 1919년에 ILO가 설립될 때는 국제연맹의 산하단체로 설립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엔이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입니다.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총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되며 정부 대표 2인, 노사대표 각 1인.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라고 그랬죠.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는 노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사정. 그리고 노사정은 각각 발언권하고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질문 총회 의결권은 정부 대표만 갖는다. 이게 틀린 거죠.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구이고 각자 발언권,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린 거죠. 3번 헌장 정신은 사회 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의 확립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5번 우리나라는 기본 협약 중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맞죠? 이건 이제 지금 ILO 새로 비준한 내용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16회 문제인데 지금 이게 반영이 돼 있잖아요. 11번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노동기본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에서는 헌법 32조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헌법 32조는 헌법 32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